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어제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수요 둔화가 부각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미국의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오늘 투자 심리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꺾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8월 한 달간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번 달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좋은 종목들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8226번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이 샵 8226번으로 함께 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계속 하단으로 나갈 이 노란 톡방 찍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 톡에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왕좌의 게임 함께 해줄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왕좌의 게임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하는 하루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 두 전문가들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프 전문가님, 네. 이게 지금 미국, 중국의 갈등이 다시 지금 약간 불거지면서 맞습니다.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네.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사실 그 뉴스 자체가 주말간에 이루어졌었고 예. 실제로 오늘도 이제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세 자체가 2,900억 정도로 또 나중에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도 시간의 장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현재 지금 3,000억 가까이 정도 지금 매수세가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본다라면은 7월 달부터 한번 7월 1일자부터 현재 지금 8월 2일자까지 전체적인 코스피 매수 주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가까이 현재 지금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 매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 쪽으로 본다라는 의미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거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아직도 뭐 전쟁 자체가 계속적으로 롱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낸시 펠로우 장관이 오게 되면서 다시 또 긴장감이 좀 팽팽하게 상황이고 맞아요. 그럼 오히려 더 변동성이 늘어난 상황인데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변동성 자체는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시장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도 처음에 낙폭가대로 떴었다가 오히려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은 좀 많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보다 더 많이 박살이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 시장은 12시점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를 유지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형식으로 8월자 기준으로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요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이 변동성 지수도 지금 이제 20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재료 자체가 중국 가까운 대만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또 그것이 한국과 연결되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좀 많이 우리나라 증시의 컨디션 자체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정 자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시장에서 좀 도약을 하려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열려져
던져진 상황 속에서 지금 박스권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여러분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 자체가 아직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상승 자체가 남았다라는 거고 그 상승 자체에 변동성들이 아무리 심한 거시적인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정만 있을 뿐이지 상승적인 모멘텀적으로 열려있는 퍼포먼스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대외 악재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를 좀 분석을 했을 때는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어쨌든 빨간불로 마감한 점 좀 유의미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여전히 지수가 상승할 힘은 남아있다라고 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견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 우리 주변에 뭐 일본, 중국이나 대만 이쪽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일주일 내내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그 코스를 좀 보면은 동남아 쪽을 지나서 싱가포르 갔다가 이번에 이제 대만 오늘 밤에 도착해서 내일 일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 왔다가 일본 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일정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고 또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무력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까 이제 제프 전문가님이 언급하신 것도 있고 한국 증시가 주변국들 대비해서 잘 버텼다는 거에 저는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긴 했는데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상황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에 뭐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던 추세가 7월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7월 달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우리나라 증시랑 예전에 좀 같이 가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이제 비동조화, 서로 이제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름 저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보여지고 홍콩이 요즘에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 달에 가장 어려웠을 때랑 비교해도 지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와 또 홍콩이랑 이런 좀 중화권의 증시가 작년까지는 나름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다고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관계, 미중 간의 충돌이 코로나 때는 서로 이제 자기 나라 그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체력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제 맞붙는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우리 이제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동맹이 됐고 또 중국이랑 또 북한이랑 러시아랑 뭐 이렇게 또 동맹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어떤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포지션을 하기가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쪽에서 맞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이번 달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번 달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저평가된 기업들은 꼭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항상 그렇지만 많이 오른 종목에서 문제가 생기지 오르지 않는 종목에서 문제가 생기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안 그래도 많이 오르고 여러분 종목들도 오르고 계시겠지만 너무 좀 많이 갔다 싶은 거는 정리하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뭐 더 산다거나 보유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시장은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괜찮은 다행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여전히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체크를 꼭 해야 된다. 하지만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실적 좋고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또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이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루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 두 전문가들의 종목 AS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신호주 대표의 이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원일 특강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 범위는 11,400원에서 12,300원,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에 제시드렸으니까요. 자, 원일 특강의 흐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재 1위죠.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창과 한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은 일단 뭐 수익이 12%가량 네. 무난한 수익률을 잘 내고 있고요. 뭐 한탑은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가량 아직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창은 일단 굉장히 바닥에서 잘 들어가신 것 맞습니다. 같고 한탑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네. 선박이 출항을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료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보통 매크로 시장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전날 제가 처음에 대창이라는 종목을 첫 주 첫 해 잡았을 때도 시장에서 구리 관련주들이나 이런 구리 관련 선물 시장 자체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것이 결국엔 시장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잡았던 시점부터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4%, 2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진입했던 단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유리한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기준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티플렉스 이런 것 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급등했었지만 다르게 보자라면 이제 비철금속 같은 종목들이 지금 동달아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시나리오가 형성이 될 거냐면은 결국에는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다 보니 거래량이 생기면서 한 번 정도 위로 급등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목표가를 좀 상회해서 터치하고 이상으로 나갈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자체적으로는 1,665원 정도로 좀 보여지지만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과거 비슷한 종목과 보게 된다면은 조일알미님도 마찬가지로 이전치처럼 기나긴 박스권 시장으로 흘렀었다가 거래량을 크게 든 상태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었고 지금도 좀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조일알미늄을 좀 멘토 삼아서
대창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목표가 그 이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한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한탑은 현재 지금 묵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증시 변동성 자체가 크게 없는 상태이며 진입했던 단가 대비해서 봤을 때도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1% 정도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애교죠, 그렇죠? 애교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돼서 처음에는 5대 상구에서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곡물이 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있었다라면은. 지금 현재 5대 상구에서 첫 곡물 수출 자체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생각보다 둔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을 전체적으로 큰 박스권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인 기조상에서 지금 레벨 다운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박스권 형식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레벨 밀리더라도 밀렸을 때 오히려 새롭게 손바뀜 일어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곡물 수출했었지만 그 수출했었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서 여전히 곡물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더 주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창은 우선 목표가 1,665원까지 좀 무난하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렸고요. 한탑도 지금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구간이다. 앞으로 흐름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뭐 테린이는 늘고 있긴 한데 네. 예, 골프존 유딘홀딩스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시원하게는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전문가님. 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휴가 가니까 이제 뭐 물놀이 그죠. 갔나 싶어서 그러네요, 커렇게 그러네요. 가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 섹터적인 것에 대한 이제 제가 이 왕자의 게임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섹터의 흐름 자체가 동일하게 매크로 시장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번 FOMC 이후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입니다. 자, 왜 그러냐? 금리 상승 자체가 천장 자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 상반기 때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지금 선반영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고 7월 CPI 자체가 좀 좋게만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좋게 나올 텐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 페드 자체가 인플레이션 좀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상승시키고 그렇다고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다시 또 민간 소비 자체가 증가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반영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이제 K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결국엔 중고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자체가 레벨업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었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실적이 좋은 친구들인 좋은 친구들과 그다음에 모멘텀이 좀 강하고 그 주류 섹터적인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까지도 이것도 홀딩하신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네, 이 종목의 목표가 8,130원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명에너지와 CS 베어링을 또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와, 이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하면서 사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내도 네. 대단한 일인데 전문가님 벌써 지금 2종목이나 상한가를 네. 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네. 벌써 해내셨는데요. 네. 자, 대명에너지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 네. 수익률이 무려 50%를 찍었고요. 맞습니다. 이어서 CS 베어링은 18%. 네. 두 종목 모두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신재생 맞습니다. 에너지를 다 담아가지고 네. 어떤 부분 좀 더 짚어볼까요? 사실 이 대명에너지 그리고 기존에 청산했었던 따로 기존 청산했었던 G2파워, G2파워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CS 베어링 이 종목 세 개가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먼저 빠르게 담고 싶었던 종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좀 잘 가고 있고 맞아요. G2파워라는 종목도 일단 50% 정도 차익 실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이제 많이 밑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올라온 맞아요.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대명에너지나 CS 베어링 이런 G2파워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아이디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지금 시장이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시프트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자라면 지금 21세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에어컨도 못 켜고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에너지에 대한 조정 자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폭염 자체가 지속되고 있으면은 유럽 내에서 지금 현재 수력 발전소가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의 비중 자체가 다시 또 증가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 자체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차트 분석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좀 유의미하게 좀 많이 증가되면서 상승 자체가 상한가로 강하게 끌어올렸었고요. 지금 현재 전날 8월 1일자 기준으로도 상승세를 보였었다가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을 22,000원 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 내에서 조정이 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조정 자체를 바라줬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상향시켰죠. 4만 원 정도 상향시켰는데 이 4만 원 상향시켰던 이유도 이제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또 첫 번째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서 담았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 마음 편하게 맞아요. 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받고 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3분기 이 하반기 랠리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주도주가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S 베어링부터 CS 베어링을 또 보게 된다라면은 자, CS 베어링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기준점으로 점점 레벨적으로 상승시켜주고요. 현재 지금 기준상에서도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제 지금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 자체를 지금 유지하고 이탈하고 이런 형식으로 반복적인데 결국에는 레벨업을 해가지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킬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이전에는 정리하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와 CS 베어링 두 종목 함께 AS 받아보셨습니다. 역시 목표가까지 쭉 홀딩하시라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벌써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826번으로 제프 전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 종목 AS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에코플라스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은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 2%가량 시세를 아주 큰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계속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이제 수익이었었는데 예. 좀 이틀 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약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3,000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가격인데 거기를 이제 넘어서면서 제가 딱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전후에서 이제 막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3,000원 아래쪽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3,000원 위쪽에서는 이제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 아마 이런 흐름들이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비철금속부터 이제 원자재들이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원자재주, 지난번 러시아 전쟁 때 올라갔던 원자재주들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은 뭐 전혀 신경 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이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준점을 3,000원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뭐 단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3,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모았다가 올라가면 팔고 아마 이런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가대로 일단 저는 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은 3,000원 아래에서는 모아가는 구간 기회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SP시스템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벌써 13%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연일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종목도 목표가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홀딩 가능하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오늘 이제 목표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11,000원까지 이제 올랐었는데 맞아요. 아쉽게 이제 뭐 더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UL 로보틱스나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자동차주이면서도 이제 로봇 테마도 같이 갖고 있어서 이제 드렸었고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구간이 이 날이었었죠. 급락 나고 난 그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그날 뒤로 조정다운 조정 주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6거래일째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의 거래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금 더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로봇 테마 자체가 이제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 또 어떤 뭐 업계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직 뭐 더 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목표가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루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이런 업종 테마는.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시고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은 다음 주 안에 또 시세를 내지 않을까,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12,000원까지 쭉 홀딩 권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지컨트롤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좀 잘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뭐 이상무일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지고 왔는데 예. 좀 원래 저는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딱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좀 빠지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좀 싸게 좀 사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 설명을 잘했나 봐요.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올랐다가 원래 빠졌어야 되는 그 하락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천천히 사모으자 이거였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요한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리면은 8,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예전에도 저 바닥에 있을 때도 이 8,000원을 뚫고 올라오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승으로. 그것처럼 8,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대이고 아마도 이제 오늘도 잘 지켜줬는데 여기서 뭐 심하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뭐 더 사야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보유하신 금액 그대로만 들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일단 10,000원 이상 보자고 한 종목이니까 현재까지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좀 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지컨트롤스도 8,000원이 중요한 라인대 아마 뭐 이 밑으로 확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목표가 10,000원까지 계속 또 마음 편하게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노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어제 전략주로 제시한 종목인데 오늘 뭐 벌써 하루 만에 6% 종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간 거죠, 전문가님? 이것도 좀 많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왜요? 네, 저는 이제 드리고 난 다음날 하락해야 돼요. 아. 그래야 이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데 예. 너무 제가 좀 너무 기다렸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기다리다가 좀 미리 드렸으면 여유가 생기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해서 장중에 한 뭐 10% 근처까지 9.8%까지는 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뭐 단기 급락을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재료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기가 좀 올라가면서 거기 관련주로 뭐 엮이는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잘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재료를 제가 이제 좀 히든 재료로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드러나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진단 재료로 올라가도 일단 오케이고 만약에 뭐 또 다른 저런 재료로 올라가도 일단은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9,000원 이상 잘 가면 10,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전략 그대로 저는 유지하도록 하고 만약에 아직 나 사고 싶은데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가격 범위를 7,500원 이하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다렸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을까지 AS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적풍 전문가의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여 코드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와 노란톡에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적풍 전문가가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어제도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게 이 종목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고 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항상 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을 이어서 바로 8시에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또 굉장히 큰 종목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가격제를 드릴 거고
또 이전에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아직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 AS 전략도 뭐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목만 딱 받으시고 그냥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수익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유가 그리고 환율 하락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예, 요즘 뭐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어떤 관련 수혜주인가 봐요,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랑 그리고 비철금속이랑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에너지 가격이 정말 상승했었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고 우려를 느껴가지고 같이 동반 하락했었지만 에너지 가격은 그래도 많이 급락하진 않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철금속이 지금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추천했던 대창이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트렌드로서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안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고유가적인 상태입니다. 유가 자체는 88달러 정도만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유가라고 우리가 좀 체킹할 수 있겠고, 자, 그럼 현재도 전날 기준으로 유가 자체가 6%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옆 나라였던 일본도 지금 이제 쇼포지션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일본의 엔화도 점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환율도 그에 따라서 지금 1,300대에서 조정 자체가 나오고 있지만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1,300을 깨게 된다라면은 그에 관련된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그런 수혜주들을 이제 지금부터 볼 때다. 저도 또 감사했던 게 오히려 제가 이제 아까 적품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입했었을 때 그 다음날에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이런 마켓 타이밍이 최적의 상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유가가 높은 구간에 있긴 하지만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여행 패키지 상품 이렇게 또 간단하게 써 오셨는데요. 네. 여행주인가 봐요, 전문가님. 딱 이제 눈에 띄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항공이나 여행 쪽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게 된다라면은 환율 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가 떨어져야지 비행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먹는 친구죠. 굉장히 주유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드는 친구인데 맞아요. 고유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기지만 이제 유가 자체가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도 이제 항공이나 레저 쪽 그리고 이런 여행 쪽 관련돼서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더라도 다시 또 리오프닝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소비 자체적으로는 증가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않아요.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환율과 그다음에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과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 보면은 그럼 당연히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하게 뛸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바로 요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네, 여행 아니면 항공주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 것 같나요? 여행주라고 딱 이제 정해주셔가지고 네. 이번에 좀 고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여행주들의 주가가 하나같이 최저점이에요. 연중 최저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참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업종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서는 좀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여행주 중에서 한 종목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이 며칠 전에 급등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2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행주가 좀 살아나는구나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레드캡 투어가 이번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그동안에 뭐 여행 이런 상품들을 못 팔았으니까 실적에도 안 나오다가 이번 여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그래서 레드캡 투어가 먼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이 종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만약에 가져오셨다면 옛날에 뭐 노랑풍선 같은 것도 많이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은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별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여행하면은 뭐 하나투어 같은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뭐 워낙에 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이외에도 여행주들이 더 많아요. 많지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 봤는데 대체로 다 자리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세 종목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정답이 있나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방금 적풍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섹터를 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맞게 제가 좀 더 이제 수익률 대회다 보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업종이다,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적풍종가 말씀했던 해당 사항에 따라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행주 자체를 좋게 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투게더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투게더라는 말은 이제 다 같이 뭐 이런 뜻인데. 뭐 함께, 뭐 또 함께. 모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요거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방송 시간 자체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행주를 왜 좋게 보고 있는지, 현재 지금 한국의 여행자 수출입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자체라든지, 이제 지금 뭐 하나 투어라든지 모두 투어라든지 뭐 레드캡 투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여행사에서 앞으로의 이 멀티플 자체를 얼마 정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왜 여행주를 지금 좀 많이 보고 있고 이 종목을 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자료 보시고 제가 말했던 논리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전략주는 여행주 중에서 이 투게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샵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벤트는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자, 노란톡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만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문자로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낸시 펠로시 4일에는 한국, 5일에는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미중 갈등의 수혜주 뭐 이런 걸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예.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난 다음에 이제 미 선물 지수도 계속 하락 중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밤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 대만 방문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냈다고 생각하고 그 악재에 대해서는 다음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한미 간의 관계에서 전혀 무방한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뭐 정치적, 어떤 뭐 지정학적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산업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낸시 펠로시 의장 이 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이 오진 않으셨을 거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만 이슈보다는 그 다음 거를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힌트 드리게 됐고 좀 어렵죠? 네, 두 번째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미국과 일본 양자 컴퓨터 공동 연구 시작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양자 컴퓨터도 오랜만에 듣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조용하다 한번 나와서 종목들 상한가 만들고 또 잠잠해지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네.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말쯤에 이제 일본 정부와 이제 미국이랑 함께 손을 잡고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이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한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대만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이번에 그 순방 코스를 보니까 이 대만과 한국과 일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테마가 하나가 딱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반도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3국이 미국의 엄청난 동맹 국가이고 이번에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양자 기술에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아마 오늘자 뉴스로 그냥 뉴스창에다 양자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핫한 뉴스가 하나 도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우리 새로운 또 인공위성 발사를 또 참관하러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서 또 양자에 대한 그런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 대한 관련주로 오늘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자 기술 그러네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다 같이 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네. 뭐가 있나요? 우리 시장에? 사실 저는 이제 요거만큼은 이제 적풍 전문가님에게 맞추는 것보다는 시청자의 자세로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양자 쪽이나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보통의 이제 전문가님들이 나왔을 때 말했던 논리 구조나 생각 자체를 아이디어를 저도 받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인사이트가 증가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저는 맞추는 것보다 네. 듣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귀 기울여서 한번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네.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알고 있지만 네. 네, 듣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한번 추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지금 떠오르는 이게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종목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최근 품절주 연일 급등 흐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도 품절주인가 봐요, 전문가님. 네, 대주주 지분이 한 66%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관대 물량 빼고 하면은 실제 시장의 유통 물량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좀 분석이 되거든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증시가 좀 불안하니까 어떤 분 이제 품절주 테마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물론 뭐 양자라는 쪽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거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드렸던 노을이 어땠습니까? 어떤 뭐 코로나 확진자를 오르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재료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걸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갑자기 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요 회사의 이름이 글자로 보면 5글자입니다. 보통 이제 한 3글자 정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요건 5글자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숨겨진 재료가 또 하나가 있어요. 품절주라는 거 이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한번 쭉 정리해서 들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그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모두 투어. 여러분들도 다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투게더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모두 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연중 바닥으로 현재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도 했었고, 현재 지금 환율이 하락이 나오고 다시 또 유가가 하락세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현재 시점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 생각이 들어요. 마켓 타이밍 어디로 잡더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좀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고, 목표가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이 나오면 좀 되게 급하게 강하게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목표가 관련돼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켓 타임적으로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15,000대에서 14,500원 정도, 사실 뭐 좀 더 내려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사도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크게 하락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 정도 근처 상에서 아마 19,8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 있었던 상승분에서의 라인대였던 13,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투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앞으로 시세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적풍 전문가 전략주는 방송 마지막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같이 가나요? 이번 주는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요 행보와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이제 실적 보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도 봐야 하고 이번 주만 한정으로 봤을 때는 펠로시 의장의 흐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만에 대해서 다들 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대만이 이번에 미국이 가서 뭐 대만을 지원한다거나 무기를 지원해서 중국이랑 싸움에 붙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친구인 러시아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고, 또 한국 증시, 여러분들 한국에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중국, 홍콩이 아니라. 한국 증시는 약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만 이슈보다는, 대만 이슈는 어찌 보면 내일로서 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재료인 한국의, 미국의 이런 재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업종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 공개 방송 8시 바로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또 종목 가지고 여러분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